된다고 해요. 어떤 환자들은 막 냉장고 청소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기저귀도 막 XX를 아직 차는데 또 디멘시아도 있어가지고 가끔 막 손톱에 껴있고 벽에 막 묻히고 막 이러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차별들이 있거든요. 막 얘기하고 울고 막 억울해가지고 그나마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헤일리님이라고 저희 여기 홈스테이에 같이 전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CCA를 지금 현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완전 될 거예요. 저는 노바스코샤 여기 할리팩스에 온 지는 이제 3년 좀 넘었고 2022년 7월 달에 왔고 그 9해 9월 달부터 NSCC를 졸업한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졸업 비자를 가지고 너싱홈에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일을 했다가 거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홈케어 쪽으로 옮긴 지 10개월 됐어요. 하시면은 PGWP? 네, 그게 나오는 건가요? 그 졸업 비자는 내가 공부를 1년 했으면 1년짜리가 나오고 2년 했으면 2년짜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내가 졸업했을 때는 1년짜리가 나왔고 제가 차차 질문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CA가 영주권 때문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영주권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 오려고 할 때 저 처음에 위니펙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위니펙을 가면 헤어드레스를 해야겠다. 사스카추안으로 가면 다른 걸 해야겠다. 노바스코샤를 오면은 뭘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 노바스코샤는 CCA였어요. 그렇게 해서 CCA를 영주권 때문에 시작한 거죠. 근데 육아는 도저히 아기가 있으니까 내가 남의 아기까지 돌보면서 하긴 힘들겠다. 아, 그래서 EC 말고 CCA를 하신 건가요? 맞아요. CCA가 약간 어떤 일을 주되게 하는지? 뭐 홈케어에서 한 게 있고 병원에서 한 게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주되게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요양원 자체에서 일하는 거는 거의 12시간 근무예요. 그리고 내가 컨디션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12시간 근무고 8시간 근무하는 걸 다들 좋아하긴 할 거예요. 시니어리티 베이스로 프라이어리티로 가기 때문에 오래 일한 사람은 자기가 8시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런 잡 오퍼가 그 인터널로 나올 때 바꿀 수 있는데 처음 들어가면 거의 12시간씩 그리고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막 예를 들어서 7시부터 3시 어떤 그 다음날에 3시부터 11시 그리고 한 3일 쉬고 그 다음날에는 밤 7시부터 아침 7시 약간 간호사들 그런 대육처럼 것처럼 주말에도 내가 이제 빼박 오라고 하면 와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있으니까 쟤를 돌보면서 하기가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요양원에서 일할 때는 사실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준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실제로 내가 이 사람들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데리고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사람들이 나 아니면 진짜 힘들겠구나. 의미가 약간 있다. 뭐 느껴질 수도 있어요. 홈케어는 대신 이것도 좋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인디펜던트 하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내 몸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지만 그걸 단점으로 보자면 내가 어쩔 때는 하우스키퍼인가? 하거든요.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약간 직업의 경계가 좀 사라지겠네요. 그런 것도 어떤 환자들은 막 냉장고 청소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내가 냉장고 맨 밑에 있는 서랍을 내가 치울 수가 없어. 우리 그 회사의 규율상에는 노라고 말하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들어요. 그 클라이언트랑 어느 정도 이게 감정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그래서 해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뭐 하는 거지? 약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생겨요. 이게 정말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완전 뚜렷해.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제 나이 또래보다는 학부모님들 또래가 많으니까 아이를 케어하면서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1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저는 되게 아기가 어렸을 때 와가지고 6살 때 왔으니까 힘들었는데 한 중학생쯤?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데리고 오신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아파트에 한국인들 많이 있는 데를 선호하시는 분들, 한국 엄마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같이 이렇게 공동 육아하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네요. 그 일하는 복지 환경이 좀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괜찮은 게 이제 학부모님들이 홀리데이 때 선물을 주고 이제 아마존 티켓 많이 받고 했었는데 CCA는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CCN은 그런 거 없어요. CCN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규모가 크니까 예를 들어 샤넥스, 뭐 놀스우드 이런 데는 그 베네핏이 되게 좋아요. 걔네 자체 그리고 캐나다 자체 헬스케어 필드에서 일하면은
그 베네핏이 다른 직업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슈런스도 헬스케어 필드 같은 경우에는 막 덴탈부터 아이부터 막 이렇게 다 커버가 되는데 이거 가족들까지 관련된 게 뭐지 풀리 커버가 된다거나 막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근데 홈케어는 이거 진짜 언젠가 한번 제 유튜브에서도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홈케어에서 일할 때 나 8시부터 5시까지 일할 수 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난 영주권을 따야 돼. 그래서 너네가 나한테 이만큼 아워를 개런티를 해줘야 내가 그걸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해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클라이언트가 어느 날 캔슬을 할 수도 있어. 내가 아픈 거는 그것도 둘째치고 근데 스케줄러가 매니저가 그럼 나를 다른 사람 스케줄에 이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내 네. 아워를 채우려면 그걸 안 해줄 때가 되게 많아요. 널널한 대신에 영주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주권 진행은 되게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음. 아워를 이렇게 좀 넓게 잡아가지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넣어달라. 정말 본인 하기 나름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면 내 베네핏도 챙기고 뭐하고 좋지만 일단 이 직업을 영주권을 갖기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널널하게 주 30시간, 35시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파트타임으로 치부가 하더라도 그걸 받다 하더라도 나는 베네핏 같은 거 일단 상관없고 영주권만 받으면 된다 하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주권 진행은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영주권 진행은 저는 좀 복잡했던 케이스긴 한데 중간 옮겨가지고 네, 살짝 듣기는 했는데 저도 혼자서 다 해보려고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신청을 다 했고 뭐 PMP는 워낙 간단한 거라서 그건 혼자서 받았고 PMP 받고 이제 주정부 거 받고 연방 거 받을 때 혼자 다 냈어요. 네. 이제 요양원을 그 홈케어로 옮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연방 신청할 때는 홈케어 걸로 연방 신청을 했는데 네. 바보 같았던 게 PMP에서 고용주를 바꿔야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PMP에서 PMP에서 고용주가 바뀌었다는 거를 네. PMP에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네. 노미네이트 된 거에 고용주가 바뀐 거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연방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explanation letter를 썼어요. 내가 나 고용주가 바뀌었고 이 고용주에서 준 서류가 이만큼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연방에 보냈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4개월 동안 그냥 됐겠거니 이 정도 익스플레네이션 했고 나는 이미 일하고 있고 아니면 걔네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다시 요청하겠거니 네.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는데 4개월이 지나서 메일이 왔는데 너의 서류가 리턴된다. 이렇게 온 거예요. 리젝 당한 거네요. 리젝은 아니야. 아. 리턴이야. 만약에 리젝이었으면 내가 아예 다른 스트림으로 이 PR을 진짜 엄청 무서웠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젝이었으면. 근데 그냥 너 서류를 검토했는데 네 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확인하고 다시 보내. 이러면서 돈도 리턴되고 다 리턴됐어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PMP 고용주 바꾸지 않은 거 하나 그리고 내가 냈던 무슨 서류 중에 서명 같은 게 그 패스포트랑 달렸던 거 하나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 두 개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데를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주변에 약간 비슷한 사례를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제 주변에는 너무 한 방에 깔끔하게 촥 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캐나다의 그 거버먼트 시스템을 100% 믿진 않아요. 안전빵으로 가려면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으려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돈은 좀 들더라도. 돈이 그쵸, 그게 문제죠. 이게 그래도 한 번 승인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빨리 나온다 하더라고요. 별다른 문제 없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영주권 쪽으로는 약간 좀 희망이 생기네요. 맞아요. 일단 취업만 하고 잘 프로세스 진행되면은 CCA로 영주권 따기 괜찮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졌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CCA가 제일 그나마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건 제가 여쭤볼까 말까 했었는데 제가 ECE의 봉급은 아는데 CCA는 혹시 어느 정도 CCA는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CCA가 그거 알죠?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국가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네. 나눠져요. 맞아요. 국가 자격증이 없으면 아마 19불인가? 18불에서 19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을 패스하고 난 다음부터 22불에서 24불.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밤에 11시 넘어서 일하면은 돈 좀 더 나오고 주말에 일하면 더 나오고 빨간 날은 일하면 1.5배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 그래서 돈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받는 거에 비해서 이제 힘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23불이라지고 1시간을 요양원에서 빼곡히 어떤 매니저와 같이 일하는 코워커 나보다 시니어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또 이방인으로서 주눅들면서 홈케어 세팅에서 나 혼자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소파에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뭐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받는 23불과의 그 가치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홈케어에서 일하면 되게 편하게 받는다는 느낌은 있어요. 2시간 스테이면 2시간 플리 스테이라고 스테이하면서 나를 부리려고 하는 클라이언트 10명 중에 한 2명, 1명? 바닥 쓸고 닦고 뭐 설거지 있으면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목욕을 해야 되면 목욕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걸 아무리 풀로 해도 네. 대부분 일찍 가라고 해줘요.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서 일찍 나를 보내주는 건 그 3시간을 다 내가 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0분만 있다 나와도 3시간 받고 1시간 중에 15분만 있다 나와도 3시간 받고 홈케어를 들었을 때 이제 거기선 단점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CCA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CCA 하면서 힘들었던 어떤 점은 그냥 나만의 자존감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약간 근데 저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직군이기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자존감도 그렇고 그냥 자신이 없었어요. 저도 딱 그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서 여기서 돈 벌면서 살기에는 내가 좀 아까워.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직업에 열정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밟아서 간호사 할 거야. 이렇게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면 집 이렇게 살림살이 도와주는 그런 느낌일 때가 많으니까. 봉사에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 들어요. 어느 날 제이든 저기 친구네 엄마가 그 생일 파티 같은 데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프렌치 쓰고 부모들이 그리고 프렌치 교육열이 여기서 좀 심한 편이래요. 아.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가운데서 이제 막 어텐션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딱 한 명이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너는 무슨 일 해? 이렇게 말했는데 약간 왜냐면 이 나라에서도 직군이 부족하다는 건 이 맞아요. 일을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컬리지에 갔을 때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한 22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너네는 나이도 어린데 왜 벌써 이런 잡을 해? 아 정말 근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었고 화면으로만 보는 이제 어르신분들 목욕시키고 뭐 배뇨 기간이 잘 안 되면 꽂아가지고 막 빼내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약간 나 할 수 있을까?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 실습 가면은 엄청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해줘야 왜냐면 학생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의 섀도우야. 대부분 요양원에서 하는 건 처음에 우리가 계속 같이 있으면서 하는 건 정말 기적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기적이 가다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없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애기 기저귀 다 갈아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놀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어요. 거기 요양원 처음 실습 갔었을 때도 막 18, 20살 막 이런 애들이 진짜 이만한 거구 아저씨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해서 여기 슬링에 리프트 있어가지고 돌릴 때 옆으로 돌려서 다 닦이고 정말 기저귀도 막 XX 라지 차는데 정말 다 이렇게 막 몸을 천지가 되고 또 디멘시아도 있어가지고 가끔 막 손톱에 껴있고 벽에 막 묻히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 다 막 묻어요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약간 지금 아닙니다. 너무 팩트로 얘기를.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사실 헤일리님이 제일 지금까지 봤던 제가 아는 CC분들 중에 제일 현실적으로 말씀해주고 근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하면서도. 왜냐면 저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눈물 나요. 아니야. 두렵고 가기 싫고 냄새도 엄청 심하고 막 문 연과 동시에 막 그런 냄새들이 막 나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가 너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웃어주고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이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농담으로 애기 기저귀 가는 거네, 어른 기저귀 가는 거네, 그게 그거지. 근데 싱글이고 아직 경험이 없고 어리고 하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부분이랑 제가 또 유튜브 보면서 이제 환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 보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런 거가 아무래도 많이 심적으로 힘드시죠. 그쵸. 근데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가는 걸 보는 거 되게 힘든데 사람은 다 이게 약간 있어요. 침대에서만 하루 종일 죽은 듯이 누워 계신 분이었어요. 네. 한 4개월.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 가서 숨 쉬는지 체크하고 기저귀 갈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근데 이 사람이 브리딩이 점점 약해져. 오늘 내일 갈 것 같아. 그랬는데 진짜로 한 2시간 있다 간 거예요. 평온히 똑같이 누워 계셨던 분이 누워 계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번 최근에 겪은 그분은 정말 서든데스였거든요. 정말 어제 밤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전화해서 나 내일 갈게. 알겠어 내일 와. 내일 보자.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좀 놀랬고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 다 너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분 다음 분을 보러 갔는데 침대에 계시니까 뭘 하다가 침대에 잠깐 쉬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너무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을 보고 거기 가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슬그머니 가가지고 건들면 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내 눈에도 얼마 안 되실 것 같다라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 집에 갈 때마다 두근두근두근. 캐네디언들이랑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요양원에서 일하면 특히 캐네디언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차별들이 있거든요. 정말 있어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요양원에서 일할 때 되게 안 좋게 매니저랑 막 얘기하고 울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겪으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내가 이 직업을 안 하고 다른 직업을 해서 캐네디언 사이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무서워 이런 두려움도 들어요.
내가 영어가 진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영어도 영어인데 저는 문화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한국을 갔다 온 이후로는 한국인들하고 더 지내게 되더라고요. 문화 차이가 아무래도 심하니까. 맞아요. 맞아. 나도 이해해. 네. 어떻게 해도 해소되지 않는 그 문화의 그런 게 있어요. 이 잡이 그래도 그나마 영주권에 가깝다니까 저는 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막히고 있잖아요. 맞아요. 1년 전, 맞아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를 해도 예전에는 바로 레줌에 넣어도 바로바로 취업이 된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CCA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솔직히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 오는 이유는 하나, 영주권 따기 위함이고 특히 노바스코샤 여기 현대백스 오신 분들은 맞아요. 자녀 무상, 애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오는 거에 대한 거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영주권 따고 이거 해서 이거를 쭉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영주권을 딴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게 안주하고 편안하고 경쟁하는 게 싫고 그러면 당연히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도 길게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주권 따고 나서도 내 삶은 계속 똑같이 이어지고 별로 맞아요. 바뀌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내가 막 해치고 나가지 않으면. 허무하지 않고 음. 영주권 따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에는 나도 받는 데만 급급했었어요. 근데 그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다음부터는 영주권 나오면 이제 못하지 이 생각만 계속 들 거예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쉽게 뭔가를 도전하지 못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성격도 좋으시고 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아니에요. 금방 영주권도 나오실 거예요. 아, 영주권 나왔으면 좋겠고 나오면 좀 기다리는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영주권 나오면 뭔가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지금 빨리 정하고 싶은데 정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그래도 어쨌든 오늘 그 여기 현직 일하시는 분께 인터뷰 해봤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할리팩스에 오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막 한국 사람들끼리 잘 인사도 안 하고 뭐 자녀 무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애들 케어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중국 사람들, 여기 있는 나이지리아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되게 으쌰으쌰 많이 해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이렇게 으쌰으쌰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렇게 무관심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 온 애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면 약간 그게 서러울 때가 있어요.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하고 다 잘 되길 바라면서 막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서 또 은연중에 뒤에서는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여기서 좀 계신 분들이라면 다 정말 소름 끼치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가십, 안 좋은 말, 소문 이런 거에만 다 너무 그런 게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냥 누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거나 언제든지 그런 질문 같은 거나 궁금한 거 네.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제가 그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유튜브 그 주소 적어놓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아니에요. 너무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 영주권 취득하는 그날까지. 네, 그날까지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